받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39분 5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전격해보는 코너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인물을 집중적으로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또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미셸 오바마 대망론이 또 나왔는데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는 이름입니다. 미셸 오바마. 이번에는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백악관에서 수석 전략가 및 고문직으로 있었던 스티브 배넌이 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 11일에 썬데이 모닝 퓨처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본선에서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장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후보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미셸 오바마와 같은 사람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미셸 오바마를 포함해서 총 3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걸까요? 지금 민주당 경선 구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네. 좀 중도적인 유권자층의 표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후보들이 그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유권자층의 표를 좀 나눠 가지는 이런 구도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여론조사상을 보면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전에 좀 힐러리 클린턴에게 좀 이겼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지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선 가면 이제 결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모두 표심을 모을 수 있는 후보를 세우는 게 낫다. 이 얘기를 지금 스티브 배넌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 가장 신선하고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미셸 오바마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일단 그 3명 중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나 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일단 좀 워낙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약간 식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좀 나이도 좀 많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의 경우에는 1942년생이니까 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뭐 백만장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원래도 민주당원이었지만 탈당한 다음에 2001년과 2005년에는 공화당 후보로 이제 뉴욕시장 출마한 경력이 있고요. 2009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지금은 다시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적인 유권자층하고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기행이라든지 뭐 이상한 이런 행동들을 싫어하는 유권자층의 표를 모두 모을 수 있다. 이 점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지지층이 겹치면서도 파괴력이 더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1947년생이고 중도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모두 모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특히 여성표의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트럼프에게 이미 한번 졌고 워낙 안티팬들이 많다. 이런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재고해 볼 만한 이 카드인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비하면 미셸 오바마가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면 일단 젊고 그리고 흑인 여성이라는 상징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이 1964년생이고 아직도 이제 만 55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 나오기에 좋은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흑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탄생하길 원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해서 뭔가 유리천장을 깨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유권자들 이런 이제 사람들의 표심을 모두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 오바마 정권의 호의적이었던 계층의 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도나 진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이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다. 이 점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셸 오바마의 여러 연설들입니다. 연설을 굉장히 또 잘하고 명언도 많이 남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 미셸 오바마의 여러 연설들 중에 명언으로 꼽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 말은 이제 2016년 7월 달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던 그 전당대회에 미셸 오바마가 이제 지지 연설에 나서서 했던 그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설 일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직접 한번 지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we explain that when someone is cruel or acts like a bully, you don't stoop to their level. No, our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So that today, I wake up every morning in a house that was built by slaves. And I watch my daughters, two beautiful, intelligent black young women, playing with their dogs on the White House lawn. And because of Hillary Clinton, my daughters and all our sons and daughters now take for granted that a woman can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그 연설 일부분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뭐 거의 말을 하는 중간중간 워낙 환호성이 많이 들려서, 뭐 말을 계속 잇지 못하는 정도였고, 끝에는 미셸 오바마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이 격해져서 울컥하는 목소리로 하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실까요? 해석. 네, 제가 물론 이제 한국말은 잘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제가 영어 공부를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도 늘질 않고 있어서 해석은 못하지만 제가 준비해 온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 부분은 그들이 저급하게 해도 우리는 품격있게 가자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또 그 후에 들으신 부분은 미국 정치 역사상 최고의 연설 중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어떤 그 근거가 됐던 부분인데 네.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노예들이 지은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영리한 흑인 젊은 여성인 제 두 딸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개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뒤에는 힐러리 클린턴 얘기를 하면서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의 노예였던 흑인이 이제는 이 노예들이 지은 집인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이 점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의 어떤 진정한 가치인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전당대회는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하고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 서로 좀 으르렁대고 좀 그런 자리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연설을 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서만큼은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아주 그 대단한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연설을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거기 있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환호를 보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듣고 보니까 영부인 자리에만 있기에는 조금 아까운 인물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영부인이라는 직책은 선출된 바는 없지만 권력을 이제 대통령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늘 미묘한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직책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반에 미셸 오바마도 나름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했지만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몸을 낮추고 좀 마더인 치프를 자처하면서 아동 이슈나 교육 문제 이런 좀 전통적인 영부인 이슈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 또 비만 문제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미셸 오바마가 특히 집중한 의제가 아동 비만 퇴치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급식 개혁인데요. 이를 위해서 학교 급식과 운동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츠 무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또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를 압박해서 과일이나 채소류의 가격을 낮추는 이런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던 겁니다. 이때 방송에 나와서 좀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춤을 춘다든지 또 대학 진학을 권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랩을 하는 등의 좀 매체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흑인과 여성 인권에 대한 캠페인들도 역시 열성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야망이 있을 법도 한데 네. 본인은 정치 입문 가능성을 계속 이제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미셸 오바마는 이제 엘리트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카고의 흑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로스쿨을 1988년에 졸업을 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후에 유명 로펌에 취직하면서 주류 사회에 이제 편입이 된 것이죠. 네. 이제 미셸 오바마는 원래 일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원했지만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입사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1992년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계 진출을 하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배우자로 산다는 건 참 여러모로 많은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 미셸 오바마는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카고 시청이라든지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시카고 대학 부속 병원 부원장을 지냈고 대형 식품회사의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때 벌어들인 돈이 상원의원의 세비보다 높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네. 2008년 대선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마를 하면서 병원 부원장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직책은 그만두고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9년과 2001년에 태어난 두 딸을 키우는 것도 이것도 이제 미셸 오바마의 몫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에 들어와서도 뭐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미셸 오바마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오바마 부부의 두 딸은 각각 11살과 8살부터 백악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미셸 오바마는 두 딸들이 건강하고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백악관 직원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잠자리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특별히 부탁을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백악관에 있는 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후 6시 반이면 반드시 식당으로 와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이제 강요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치인이나 기부자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도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들이 불평을 많이 했다고도 하는데요. 네. 미셸 오바마 본인도 임기 초에는 주 2일, 후반에는 주 3일만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제한을 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들어와서도 그 영부인의 어떤 역할 그리고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엄마의 역할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워킹맘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부부였을 건데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역시 여성에게 최종적으로 좀 집중이 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네. 지난해 말에 이제 자서전 이 비커밍이 출간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미셸 오바마가 흑인이자 여성인 자신의 소수자성이 이 주류 중심의 사회 구조와 충돌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 경험 등이 잘 나타나 있어서 네. 뭐 이런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대목도 있는데요. 내가 버락 오바마의 아내로 인지될수록 내 다른 면들은 남들의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은근히 걱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남들보다 2배 이상 잘해야 절반이라도 인정받는다라는 흑인 사회의 금언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영부인으로서의 경험을 여기에 비추어 얘기하면서 이 성난 흑인 여자로 깎아내려진 일이 있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들과 일생 동안 싸워온 것이니까 그야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게 미셸 오바마의 어떤 정계 진출을 바라는 목소리의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미셸 오바마는 주간지 버라이어티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네. 나는 수많은 소녀들을 만났다. 눈물이 가득 찬 어린 소녀들은 내게 롤모델이 돼줘서 고마워요. 나는 TV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흑인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준 퍼스트 레이디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니까 네.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또 백악관 고별 연설에서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남은 생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응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서전에 보면은 마지막 대목에는 자신은 공직 출마 의향이 전혀 없고 애초에도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과연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냐? 이건 좀 궁금해지는 이런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야망을 드러내는 걸 보면 과연 정치에 입문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 사람들이 미셸 오바마 출마를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끝까지 버틸 것이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셸 오바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